안녕하세요. 손바닥 이야기 원재훈 시인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몸부터 처집니다. 낙관적인 생각 대신에 어떤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말지요. 그러면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반전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 출신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수십 년의 그 수인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 그 삶을 견디고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돼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제가 곰곰이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낙관성이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분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신체 단련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몸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어떤 상황에서 그곳을 아주 자신의 그 성지로 변화시켜요. 교도소를 그 사람은 수감생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학에서는 이걸 잘 다룹니다. 문학은 낙관성보다는 비관을 잘 다뤄요. 비극을. 그래야 우리가 얻을 게 있죠. 문학은 이순신 장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그 수병 하나를 다룰 겁니다. 그분의 삶을. 뭐 그런 식입니다. 그 적당한 소설이 없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모파상이 1884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니까 이게 19세기 소설이죠. 19세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입니다. 이른바 근대의 시기죠. 이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본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본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게 참 상징적입니다. 모파상의 단편 소설 그 목걸이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좀 가난한 여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호영기가 있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고요. 또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포레스티에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여자예요. 이 마틸드가 항상 생활에 불만이에요. 하급 관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허영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죠. 그런 분들 지금도 많이 있죠. 뭐.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화려한 파티에 초청장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야,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치장할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 포레스티에게 가서 그녀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좀 빌려주라. 그러면 하루만 내가 파티에 가서 쓰고 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옷도 잘 입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딱 걸고 이제 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성으로 묘사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겠죠. 뭐 남자들이 이렇게 춤도 추자고 그러고 아주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자기 일생의 가장 정점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행복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가오죠. 현타라고 하죠. 파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귀부인들은 화려한 마차를 타는데 자기는 마차가 따로 없으니까 남편이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빨리 가자고 하는데 막 뛰어나와요. 급하게.
숨기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삶을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걸이가 없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4만 프랑, 그 당시에 4만 프랑이니까 지금 뭐한그 조사를 해보니까 몇 억짜리 목걸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난리 쳐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 뭡니까? 그 찾으러 다닙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제가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 마틸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나는 순간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파상이 이런 문장으로 씁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은 공단 상자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그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했다. 그것을 짚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옷은 목덜미를 가리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에 스스로 도취하고 말았다라고 소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에게 목걸이를 빌려서 처음 그 목걸이를 만나는 순간 아주 그녀는 황홀한 순간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여간 그녀는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친구한테 똑같은 목걸이를 사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립니다. 뭐 실제로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죠. 지금 우리 현실 좀 대비해서. 근데 한 2억, 3억, 뭐 4억, 5억을 빌리기 위해서 뭐 사채도 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래서 겨우 그 돈을 만들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고 그 위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삶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족쇄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10년간 어쨌든 열심히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해서 뭐 시장에 가서 물건도 팔고 막 10년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빚을 드디어 청산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이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시장통에 있는 억센 아줌마, 원래 그 아름다웠던 파티의 여성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그 잘생긴 사람도 아름다운 여자도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은 외모가 변합니다. 이건 팩트죠. 뭐 그런데 가끔 마틸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일종의 회한입니다. 회한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쌍젤리제 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그때 목걸이를 빌려줬던 포레스티에를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이 여자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잔 포레스티에니까 잔 나야 하고 다가가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마틸드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틸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좀 고생을 했어. 한 10년. 너 그때 그 나한테 빌려줬던 그 목걸이 기억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기억나지? 그 사실 내가 잃어버렸어. 파티에서 나오다가 떨어뜨렸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그걸 빚을 내서 진품을 사서 주고 고생 좀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 얘. 넌 참 좋다 얘. 자는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여성은 뭐 그렇죠. 그때 이 포레스티에가 마틸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요서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건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어. 극적인 반전입니다. 자, 이 소설을 쓴 모파상은 사실주의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주의는 리얼리즘이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19세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이 돈에 대한 심각한 비판입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한다. 네, 이런 어떤 그 19세기 소설의 어떤 맥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은 21세기는 더하겠죠. 예, 지금도 뭐 여전히 자본의 시대이고 정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역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는 내가 빌린 목걸이가 진짜인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비단 목걸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은 굉장히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지어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꼭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뿐일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소설이 물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파상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우리 현실과 좀 대비시켜 보고 싶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당신이 빌린 목걸이가 진짜인가?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 과연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타인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세상은 말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너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홀로 되는 순간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걸 제가 고독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 키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관적으로 살아라. 예를 들어서 이 소설과 대비해서 잃어버렸다고 쳐요. 이 낙관적인 사람이야.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야. 막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 이 목걸이 잃어버리는데 어떡하지? 한 10년 갚아야 될 것 같다. 좀 기다려주라. 하하하, 미안하다, 야. 이래 버렸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나왔겠지. 야야야, 괜찮아. 그 500프랑짜리야. 그러면 진짜? 너 왜 그 나한테 지금 짐 가품을 줬어? 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러면 소설이 안 되죠. 그냥 코미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코미디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관적, 요걸 명심하세요. 낙관,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자, 그리고 자존감, 자만심을 구별하세요. 이 자존감과 자만심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이 자존감은 좋은데 자만심이 더 좋으면 이 건방진 사람 되는 겁니다. 자만심이 없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왠지 굉장히 멋져 보여요. 네, 왠지 사람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가들이어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데 예의 바르게 행동들을 합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 소설의 주인공 마틸드는 자만감이 많았어요. 자존감보다는. 그래서 자꾸 외부 물질에 의존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요. 너무 안 써도 문제겠지만 좀 적당히 해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자존감을 키워라.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박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자. 삶을 소박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뭐 현자들이 항상 이런 말 하죠. 가까이에는 얼마 전에 아니죠, 돌아가시게 됐네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거 말이죠. 프랑스의 신부들,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인생을 소박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초가집에 살면서도 항상 별을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에는 별,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소박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이런 인생을 살면 우리가 그 마틸드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단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소설을 좀 발견하게 되면 이걸 좀 쉽게 우리 일상과 근접하게 딱딱한 문학 강연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개발도 되겠네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진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